자, 둘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저가전 종합위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저가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게 저가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착과율이 100% 미만이면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아까 땡칠이라 그랬죠. 1.07. 1.07이 적용되는 조건 세 가지.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얘는 품목이 중요해. 1.07은 어떤 품목에 한해서만? 사과 배가 아니면 게임 끝이에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문의 첫 번째 계약사항에 품목이 단감, 떫은감이면 저가 종료 이후에 얘는 1.07은 물 건너갔구나. 사과 배 이게 제일 먼저 체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제의 형태가 사과 배라 하더라도 제의 형태가 태지집화해야 돼. 태, 지, 집, 화.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이때 태풍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강풍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제의 조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우박이 왔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일소 안 해줍니다. 가을 동상에 그럼 왜 이 세 가지는 안 해주느냐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착과 피해가 조사를 한다는 거. 태지 집화할 때는 착과 피해 조사를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근데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왔을 정도라면 달려있는 과실에도 뭐가 있을 거다? 피해는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진 과실의 몇 퍼센트를 7%를 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낙과 피해 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뭐를 적용한다? 1.07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게까지 되고 나면은 첫 번째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고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적과 종료 이후로 딱 넘어왔지요. 그 넘어와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방금 두 가지입니다. 됐나요? 이게 체크가 됐으면 첫 번째 재해가 대부분 뭐가 온다고?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면 무슨 피해 있을 거예요? 낙과. 이때 이 1.07을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피해가 오느냐면 나무 피해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이 단감, 떫은감이면 뭐가 와요? 낙엽 피해가 오죠. 낙엽 피해는 착과 피해다, 낙과 피해다? 착과 피해죠. 그래서 뭐가 붙어요? 사고 당시 착과수. 지금 낙엽이 맨 마지막으로 온 이유가 사고 당시 착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저가 착과수에서 총 낙과수, 총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총 기수학 과실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과 빼줘야 되겠죠. 나무 피해 입은 거 빼주고 현재 남아있는 게 사고 당시 착과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해가 오면 보통 어렵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와요. 어렵게. 자, 문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까 몇 페이지? 1회 거부터. 문제를 푸는 거는 지금 현재 개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해설에 따라서 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 1회 때가 84페이지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84페이지에 적과 종류 첫 번째 재해가 뭐가 왔어요? 태풍이 왔죠. 태풍이 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 첫 번째 계약사항을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배 품목으로 돼 있잖아요. 배 품목이면 이 앞에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자연재해가 왔지요. 앞에 자연재해가 왔죠.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앞에 이야기했던 1, 2번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사과 배니까. 태풍이 왔으니까 낙과니까 땡치리가 붙겠네. 그 전에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되겠네. 이게 딱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낙과 나무, 낙엽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는 언제쯤부터 이게 출현되기 시작을 했냐면 거의 5회, 6회, 7회 최근 문제에서 이 세 가지들이 나오고 그 전에는 단순하게 사고를 하나씩밖에 안 줬다고. 초창기 때는. 그래서 지금 1회 때는 태풍이 왔는데 무슨 피해만 있어요? 낙과 피해가 있는데 지금 총 낙과수가 기재가 안 돼 있죠.
근데 이 조사 방법이 무슨 조사라고 돼 있어요? 전수조사니까 전수조사 개수가 밑에 나와 있죠. 이거를 유추해서 총 낙과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온 거예요. 우박이 오면은 착과피해와 낙과피해가 같이 오죠.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낙과피해 조사는 위에서 계산했던 것과 동일한데 뭐가 빠져야 돼요? 태지 집합일 때는 1.07이 들어가지만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서는 1.07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왔으니까 만약에 착과 피해를 주면 여기 사고 당시 착과수를 또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사고 당시 착과수는 요즘 트렌드가 7회 때는 직접 구해야 되는 게 나왔었고요. 아니면은 초창기 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를 또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와서 무슨 피해가 왔나요? 수확 전 착과 피해 조사해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회로 넘어가 봅니다. 86페이지. 적과 종료 후 첫 번째가 뭐가 왔어요? 또 태풍 왔네. 그렇죠? 태풍이 오고 밑에 뭐 왔어요? 우박이 왔는데 태풍이 왔을 때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빠져 있고 나무 빠져 있죠. 낙과수하고 뭐 있어요? 낙엽. 낙엽이 있다는 말은 품목이 뭐라는 거? 단감. 그렇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 뒤에 뭐가 왔어요? 가을 동상에. 품목이 뭐기 때문에? 단감. 단감, 떫은 감이 나오면 마지막 사고는 거의 가을 동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게 뭐라고? 0.0031 곱하기 정상 과실수에다가 0.0031 곱하기 잔여일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89페이지. 90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90페이지. 90페이지. 자, 지금 보면은 이 과수원은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보면은 적과 종료 후부터 수확 이전까지 강풍 오고 태풍 오고 우박에 이 기간대에 제의를 3개 줬다는 거는 못 풀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풍이 와서 강풍 분명히 낙과 피해잖아요. 낙과 피해 조사 총 낙과수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낙엽 피해가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돌려보면 분명히 단감일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되돌아와서 우박 또 착과 피해 주면서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가을 동상에 구할 때는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를 얼토당토하게 3,000개를 줬어요. 이거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기출입니다. 실제 시험에 이 3,000개가 실제 계산대로 하면 3,000개가 훨씬 넘어요. 원래 계산대로 해보면. 근데 현재 시험 문제에서 내가 계산한 값하고 주어진 값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주어진 값이 우선합니다. 됐나요? 프로세스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회 넘어가고 95페이지. 95페이지에 적과 종료 이후에 첫 사고가 무슨 사고 나왔어요? 일소가 나왔습니다. 일소. 그 다음에 뒤로 싹 넘겨보면 일소, 똑같은 일소죠. 일소는 피해가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두 가지가 있죠. 자, 요거를 현재 기준으로 보면 4회 때 기준은 안 그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소 피해가 발생하면 일소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와 일소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합쳐서 이게 같은 사고니까 하나의 사고입니다. 하나의 사고. 1사고에 착과 낙과를 합쳐서 적과 착과수의 몇 %를 초과해야 돼요? 6%. 딱 6% 나오면 안 하면 초과해야 된다고. 초과해야 인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소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면책사항이었다면 6% 미만이었을 때 면책사항이었다면 착과와 낙과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착과 피해에 착과 피해 구성률이 있겠죠. 이때의 값이 다음 사고에 뭐로 가요? 맥세이로 가잖아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얘가 일소는 미분 면책인데 이거를 맥세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현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답하기가 힘들어요. 출제 안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분명히 일소 피해면은 6%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6%가 되면은 이거 6% 초과인가 미만인가 이상인가 헷갈린다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지금 맨 마지막에 착각피해 우박이 왔네요. 우박. 지금 이 4회 때는 계속 착각피해를 구하도록, 그죠? 일소하고 우박이 왔다는 것. 5회로 넘어가 봅니다. 5회가 이제 저가와 착가수 조사 이후에 태풍이 오죠. 태풍 아니면 꼭 우박이 와요. 태풍 아니면 일소가 오고. 가을 동상해가 빠진 거로 봐서는 이 품목이 이거는 가을 동상해 단감인데도 불구하고 가을 동상해가 빠졌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6회 봅니다. 6회. 6회는 너무 쉬웠죠. 6회 때는 이제 착가감소 보험금만 구하는 거였는데 이때의 함정은 뭐였습니까?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왔을 때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할 건가?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나무 피해를 곱해서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를 골라낼 건가? 혼돈할 수 있겠지요. 두 가지가 같이 오면 뭐로 한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자연재해로만 본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7회 때 봅니다. 7회 때.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이 왔지요. 그동안 안 나오던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조수해. 조수해는 적과 종료 이후가 되면 7조 한종이므로 보상이에요, 미보상이에요? 과실은 미보상, 나무는 보상. 이게 하나의 함정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뒤로 마지막에 이게 단가? 자, 그러면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문제를 풀 때 뭐를 체크해야 되겠는가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재해의 형태가 적과 종료 이후에는 분명히 첫 번째 사고가 99.9% 태풍입니다. 태풍 아니면 낙과 피해 조사가 오도록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한번 중간에 착가 피해나 낙과 피해 사고 당시 착가수를 한번 산정해 놓고 마지막에 단감이 들어오면 가을 동상해. 아니면 마지막에 일소를 줘가지고 맥세이가 적용되지 않도록 6% 미만으로 하면 되잖아요. 6% 이하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죠? 적과 종료 이후에 어떤 재해가 올 것인가 머릿속에 태우 지지파 7개 중에서 첫 번째는 무조건 바람의 피해로 인한 혹은 지진과 같은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올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세 가지가 다 나오면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단감을 주면 낙엽 인정 피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죠? 아니면 집중호우를 줘가지고 나무 피해를 집어넣든지. 첫 번째 재해에서 두 가지를 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착가 피해가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하기 위한 우박이나 아니면 일소를 넣는데 일소는 만약에 6% 초과 문제가 나오면 일소를 마지막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감 뜰분 감이 나오면 마지막에 가을 동상해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크해야 될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려면 누적 감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겠죠.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은 있다 없다? 없다. 미보상 감수량은 산정하는 게 낙엽일 때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하고,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미보상 감수량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로 보면 된다? 0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는 앞에 착가 감소 보험금을 받았다면 얘는 무조건 얼마예요? 자녀 자기부담 감수량이 0이 되겠죠. 만약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0원이었다면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0원이었다면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부담 감수량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보험금을 구한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게 여기 누적 감수 과실수 있죠. 현재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보면 얘의 한도가 나와 있어요.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한다는 거. 기준 착가수를 근데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 착가수가 적과 전에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는 적가 후 착가수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인정된 감소 과실수가 있다면 적가 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를 합쳐서 적과 이전에 발생한 착가 감소 과실수와 적가 후 착가수가 합쳐져서 기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얘의 한도가 되기 위해서면 그냥 사고가 없었다면 적가 후 착가수의 한도가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공부가 바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예요? 누적 감수 과실수가 됐죠.
언제 이후로? 적과 종료 이후로 발생한 누적 감수 과실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적착수였다면 당연히 이거 한도 내에 감수 과실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적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뭐도 들어가요? 착가 감소 과실수는 이거는 적과 전에 있던 거잖아요.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크지. 얘를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현재 이론서 기준으로는 얘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과실수를 누적 감수 과실수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 체크할 것. 두 번째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산정된 보험금이 가입 금액 곱하기 1- 피해율. 1- 자기 부담이. 이때 1이 피해율이죠. 피해율이 1이라는 말은 최대 손해액이잖아요. 최대 손해액 얘를 넘어설 수 없다. 만약에 나온 과실손해보험금의 금액하고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이 초과했다면 한도는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로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네요. 마지막에 보험금 산정하는 게 이게 이제 현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착가감소 보험금은 절대로 이 한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보장 비율 때문에. 근데 과실손해보험금은 만약에 적과 전에 사고가 나지 않고 풍년이 났다고 하면 평책보다 적착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험금 체크할 때 얘 한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한도 체크하는 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준 착가수 부분하고 누적 감수 과실수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매년 저가와 착가수 문제는 나왔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다르게 내려고 노력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함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나 체크를 해본다면 현재로서는 한도 체크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착가감소 보험금까지 다 구했으니까 나는 15점이다. 에나 꽁꽁이다. 마지막에 이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됐나요? 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가서 실제로 착가감소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시험에 나왔던 저가 착가수 기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이게 기출문제를 쭉 앞에다가 포진을 한 이유를 아시겠지.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풀어가지고는 안 보여요. 숲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아, 요거는 요렇게 나오고 요거는 요렇게 나오고 이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처음에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풀다가 이걸 종합적으로 딱 배열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출문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어차피 출제자도 부담감은 가집니다. 그 부담감이 뭐냐면 출제 오류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출제된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지 논란이 되거나 복잡한 문제는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할 때가 아니다. 됐죠? 자, 그러면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보다 착미자가 보다 이 착이 뭐예요?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할 때 정해놓은 과일의 무게인 가입 과중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해서 얘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착과 감소 과실수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부터 이게 통합이 돼 있죠. 그죠? 통합되어 있지만 분리를 해서 보면 첫 번째가 조건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 종합위험. 보험의 형태가 사갑의 당한 떫은감과 관계없이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 경우. 이때는 기본적으로
착과감소 과실수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더라?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는 겁니다.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구하는 거 앞에서 문제로 주어질 때는 이 값을 아예 줘버리든지 아니면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적과 후 착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돼요. 이 조사, 대상, 주수는 표본 조사할 나무들이죠.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뭐를 빼요? 고사 빼고 수학 불능 빼고 미보상을 뺍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빼고 미보상을 뺀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결과 주수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실제 결과 주수란 조사일자 기준, 가입일자 기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 내, 농지 내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 단 뭐를 제외하고 유목 또는 인수 제한 품종을 제외한 거다. 맞나요? 그럼 이 실제 결과 주수를 묻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 하니까 기출문제.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 53페이지를 펴봅니다. 53페이지. 자,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착과수 조사 결과에 들어갈 실제 결과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를 각각 구하시오.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실제 결과주수 구하고 그 다음 미보상주수 구하고 고사주수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거죠. 실제 결과주수 구하고 고사주수 구하고 그 다음에 수학 불능 미보상 이걸 구하라 그랬죠. 자, 고사주수는 뭐예요? 고사주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그럼 어떻게 적을 거예요? 또 하나 빠졌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 그죠? 죽은 나무 수.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고사. 얘는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감수량에 포함되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 불능이라고 하면, 수학 불능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또는 꽃눈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침수 또는 분리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나 나무는 살아있어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뭐라고 한다? 수확 불능나무라고 합니다. 얘는 과실은 보상하지만 나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실은 보상하고 나무는 사라졌다, 남아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남아있다는. 그 다음 미보상 안에는 고사도 있고 수학 불능도 있죠. 미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가 미보상 주수잖아요. 죽었거나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이 불가능하므로 얘는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구한 게 얘가 몇 주가 되고 얘가 몇 주가 되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만약에 이 문제를 10점이나 15점으로 준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10점에서 15점까지 갈 수 있어요.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무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 뭐예요? 0.05 자기 부담 비율 팩스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의 피해율은 보사주수를 뭐로 나눠요? 실제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얘가 구할 수 있겠죠. 연결해서 10점 줄 수 있다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 문제가 현재 당시에 5점짜리로 나왔는데요. 15점짜리 가치만큼 상당히 좋은 문제였어요. 왜? 5점짜리인데 보니까 생각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지금에 와서는 아주 쉽지. 그때 당시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건가. 핵심은 타임라인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타임라인. 자, 거기 날짜를 한번 볼게요. 가입일자, 계약일자가 언제예요? 19년 11월 14일. 이때 가입, 계약을 했어요. 근데 밑에 이제 타임라인을 보니까 착과수 조사를 한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8월 18일. 상기조사 일자 기준 과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270주. 근데 19년 7월 발생한 보상하는 죄로 20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자, 얘가 19년 7월이에요. 그쵸? 얘가 지금 타임라인상 제일 앞에 오는 날짜잖아요. 이때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몇 주? 30주? 맞나요? 그 다음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에요? 19년 11월 14일. 19년 11월. 얘가 뭐 한 날이에요? 가입한 날. 얘가 계약일자예요. 그죠? 이때 당시에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가 되나? 실제 결과주수란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이 농지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 제외되는 거, 유목, 인수, 제한품자. 자, 그럼 얘는 계약 후에요? 계약 전이에요? 계약 전이므로 이 계약 일자의 실제 결과주수에는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지금 모르는 거 X잖아요. 그죠? 그 다음 타임라인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년 몇 월? 19년 12월. 19년 12월로 갑니다. 19년 12월자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보상하는 죄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수. 얘가 몇 주예요? 25주. 계약 이후에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지요. 이 당시에는 이 나무가 포함되어 있었겠네. 그쵸? 그 다음에 19년 2월 다음에 타임라인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년 6월. 20년 6월에는 두 가지 사고가 있었네요. 그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미보상으로 고사된 게 있고, 미보상으로 수학 불능된 게 있죠. 그죠? 그거 읽어보시면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니까 당연히 미보상이죠.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네요. 미보상 고사네요. 미보상 고사가 몇 주? 15주. 맞나요? 그 다음에 미보상 수학 불능. 거기 밑에 보니까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나무가 죽었다는 건 없잖아요. 수학 불능이 되겠지. 그죠? 얘는 몇 주? 10주. 자, 그렇다면 이 날짜 기준으로 몇 주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하는 손해로 25주가 죽었지요. 이 안에 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사라졌지요. 15주는 여기 있었겠지요. 미보상 수학 불능은 사라진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라진 놈은 얘하고 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이 뭐예요? 조사일자 2020년 8월 18일 20년 8월 이때 뭐 한 거예요? 조사. 이때 조사했을 때 나무가 몇 주였다고? 270주였다면 이 X값에서 얘 빠지고 얘 빠져서 현재 남아있는 게 몇 개라는 거예요? 270이니까 얘 더하기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270 플러스 25, 15, 40, 310주네요. 310주. 타임라인을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타임라인을 그려서
계약일자 기준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될 게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어요? 미보상. 미보상 여기 있네요. 미보상. 그죠? 미보상 주수는 몇 주예요? 미보상 주수라고 하는 건 이 안에는 고사도 있고 수학 불능도 있죠? 미보상은 15주, 10주. 미보상 고사와 미보상 수학 불능에서 총 몇 주가 되는 거예요? 25주.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라 그랬어요? 고사주수. 여기서 고사란 보상 환원 손해로 죽은 놈이니까 얘 들어가면 안 되죠? 얘는 미보상이잖아요. 몇 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25주. 그래서 정답은 310주. 그 다음에 25주, 25주.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을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때 주당 가격은 10만 원이다. 그럼 주당 가격 가입 금액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예요? 310주. 310주 곱하기 10만 원 하면 3,100만 원인가요? 3,100만 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실제 결과 주수가 310주고 얘들은 미보상이니까 제외지요. 얼마가 돼요? 25주 마이너스 0.05 곱하기 3,100만 원 하면 나무 보장 보험금이 나오겠죠. 이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실제에서 고사, 수학, 불능, 미보상을 빼면 뭐가 나온다? 조사 대상. 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뭐로? 기준으로. 뭐를 산정을 해요?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이거 산정하는 방법은 포도, 복숭아, 자두도 마찬가지로 사과배, 단감, 떫은 감도 마찬가지로 앞대가리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7을 더하면 그죠? 단 그 앞자리가 몇 주 이상일 때 150주 이상일 때만 최소 5주에서 최대 17주까지 표본주를 산정을 해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이 조사 대상 주수 기준은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입니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이 아닌 과수원 전체의 뭐라고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뭐를 산정한다?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나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품종이 세 품종이 있거나 두 품종이 있을 때는 적정 표본 주수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조사 대상 주수가 350주였어요. 350주. 이때 A 품종 150주, B 품종 200주였다. 그죠? 350주일 때 몇 주가 나와요? 10주가 나왔다면 150주일 때는 몇 주여야 되는가? 이 X가 적정 표본 주수잖아요. 그럼 산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거는 350X는 10 곱하기 150이 될 거예요. 그럼 X는 350분의 10 곱하기 150이 되겠죠. 이때 나온 값이 뭐다? 해당 품종에 뭐가 된다? 적정 표본 주수가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죠. 개념상 그런 거고 산식의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할 때는 전체 표본 주수. 이거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식을 적으라는 문제가 7회 때 나왔잖아요. 전체 표본 주수에다가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 밑에는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 하면은 값이 나오겠죠. 이때 나온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뭐 한다?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뭐 한다? 무조건 올림. 반올림 하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면 반올림을 하되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뭐 한다? 올림. 올림을 하는데 만약에 2.01이 나왔다.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올림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0.091개가 나왔어요. 7회 때 이제 한 주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조사 대상 표본 주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가 돼버리거든. 무조건 최소 몇 주는 돼야 돼? 한 주는 돼야 되지. 그쵸?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뭐 한다고요? 올림 처리한다. 됐죠? 기준이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따르되 조건이 없으면 올림 처리하고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올림 처리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적정 표본 주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산정을 했으면 각 표본주별로 착과수를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이 착과수들을 전부 더해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뭐로 나누면, 적정 표본주 수로 나누면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의 주당 뭐가 나와요? 착과수. 그래서 해당 품종의 적과 착과수는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 생략할게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해당 품종, 수령,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적정 표본주수로 나누면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뭐가 나와요? 적과 착과수가 나오겠죠?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것을 이 과수원에 뭐라 부른다?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한다. 됐나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제는 몇 점짜리로 나온다? 5점짜리로 아니,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5점짜리로 나온다고. 15점짜리에 이거 구하는 거 다 일일이 적정 표본주수 구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는 안 나올 것 같다. 왜? 방금 우리가 그 트렌드를 봤잖아요. 트렌드를 보니까 적착수를 줘버리든지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와 1주당 착과수를 주든지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와 여기에 뭐가 나와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이걸 어렵게 낸다고 하면 적정 표본주수 안 줘버리면 이 조사 대상 주수 다 구해가지고 적정 표본주수 구한 다음에 얘 값을 표본주 착과수 합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이 복잡한 단계는 5점짜리로 나올 것이고 대부분 조사 대상 주수와 1주당 착과수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하고 착과수 구했지요. 그죠? 종합 위험일 때는 냉해가 발생했다, 봄동상해가 왔다. 무슨 조사만 하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조사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미보상 조사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혹시 죽은 나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무 조사합니다. 그러면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피해 사실 있음 이것만 나와요. 그 다음 미보상 비율 몇 프로 이거 나오든지 아니면 고사된 나무가 몇 주, 수확 불능된 나무가 몇 주, 요 정도로만 나옵니다. 왜 이거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얘들을 체크를 하느냐면 적과 후 착과수 주수할 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고사와 수확 불능 미보상 주수를 미리 빼버리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깔아놓고 아니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가서 고사나 수확 불능 미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문제의 트렌드를 찾아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피해 사실 있음, 냉해 PM 있음, 미보상 비율 몇 프로, 고사 몇 주, 수확 불능 몇 주, 미보상 주수 몇 주 이렇게만 해놓고 적과 후 착과수에 가서 얘를 나무수를 깔아놨다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묻기 위한 거거든요. 또는 여기서 고사된 나무들이 나중에 나무 손해 보장할 때 고사된 나무의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산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이렇게 한 다음 평년에 10,000개 열리던 과수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7,000개밖에 없다. 적과 후 착과수가. 그럼 몇 개가 줄은 거예요? 3,000개가 줄었다. 이 줄어든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착과, 감소, 과실, 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장 방식이 종합위험이 아니면 종합위험이지만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종합위험이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세 가지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종합에 가입을 했는데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 전체 나무 아닙니다.
일부 나무에 그 피해가 국한된 경우, 무엇으로 인해서?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 피해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일부만 피해를 입었잖아요. 평착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에 이 정도 열리는 것은 평생에 어느 정도의 재해가 왔을 때를 가정하고 산정된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일부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하는 건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일부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얘는 무엇을 한도로?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한도로, 그 개념이 한도로 미니멈. 평착 마이너스 적착, 얘를 한도로 최대 인정, 예전에는 감수였다가 이제 또 감소로 바뀌었어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얘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 피해가 전체 피해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를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 그럼 이때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했지요. 그죠?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했어요. 왜? 수학을 안 해보면 이 과수원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열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험 가입을 확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이 오면 미평가입니다. 일단은 평년 착과수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평년 착과수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뭐라고? 평년 착과수. 근데 저가가 끝나고 나면 기준이 바뀌죠. 가액이 확정이 되잖아. 기준 착과수라고 하는 가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기준이 하고 기준 착과수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평년 착과수에서 평년 착과수를 최대 이 평년 착과수에다가 뭐를 곱해주느냐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곱해주는데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나무 피해 시 최대 인정 피해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다? 최대라 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일부 피해일 때는 이 최대 인정 피해율 이꼴 뭐다? 나무 피해율. 뭐라고요? 나무 피해율. 이때 이 나무 피해율은 세 가지만 조사를 해요. 고사된 나무. 그 다음에 수학 불능인 거. 그 다음에 일부 피해. 얘를 뭐로 나눠요? 실제 결과주수. 특이한 게 일부 피해를 지금 이 분자의 일부 피해가 다 같다는 거는 이 일부 피해에 달려있는 과실을 전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얘가 과실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율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부 피해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때 당시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나무 피해율이라 부르고 이 나무 피해율이 이걸 뭐가 된다고요? 최대 인정 피해율. 근데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적과 전에 뭐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5종 한정으로 가입을 했다. 5종 한정이라고 하면 태, 우, 지, 집, 화로 인했을 때 태우, 지집, 화 얘만 보상을 하죠. 그죠? 조수의 화재 보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태우, 지집, 화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재해가 한정돼 있잖아요. 이때는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와도 다 보상을 하니까 굳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그때그때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누적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한 방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가고 착각수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만약에 냉해가 왔는데 냉해가 왔어요. 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안 하는? 안 하지요. 우박이 왔어요. 그럼 이때 우박 조사를 안 해버리면 이게 냉해로 인한 피해인지 우박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5종 한정일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더불어서 본조사로 바로 들어가서 해당 재해에 대한 피해를 바로 조사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태우 지지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세 가지가 있더라.
사과 배일 때는 몇 가지? 두 가지. 사과 배일 때는 나무 피해율과 육아 타박률이 있고 단감 떫은감일 때는 세 가지가 되겠죠. 뭐가 붙어요? 낙엽률로 인한 낙엽 인정 피해율까지 구하는 거. 그래서 5종 한정은 세 가지를 구하더라. 세 가지는 단감 떫은감일 때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얘도 지금 뭐가 있어요? 나무 피해율이 있죠. 자,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판단하는 기준이 죽었는지 수확 불능인지 일부 피해인지 이 세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이때는 고사와 수확 불능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나무의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얘가 죽은 상태인지 수확 불능 상태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오로지 뭐로만 산정을 한다? 소 2분의 1, 절 2분의 1, 도, 매, 유, 침. 자, 이때는 얘는 침수 주수지요. 침수 피해 주수와 침수 주수는 다르다 했습니다. 침수 주수와 침수 피해 주수는 다르다 했어요. 이때의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주수, 침수 피해를 입은 놈들이죠. 얘를 100%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를 곱해서 침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침수 피해가 100주가 있었다. 침수율은 어떻게 구해요? 가장 평균적인 침수 피해를 입은 놈 한 주 이상, 몇 주 이상? 한 주만 했다. 그 중에 달려있는 과실을 조사를 했더니 침수된 거 50개, 침수 안 된 거 50개. 그럼 침수율은 몇 프로? 50%. 100주 중에서 몇 프로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침수 주수는 이때 몇 주가 된다? 50주가 된다. 침수 피해는 몇 주에 입은? 100주. 100주 피해를 입었지만 침수율을 통해서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침수 주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시험 문제에 여기 소실, 절단, 도복, 그 다음에 침수 주수 몇 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침수율 곱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침수 피해 주수와 침수 주수는 다릅니다. 침수 주수는 보험회사가 침수된 나무로 인정한 주수예요. 됐나요? 소가 뭐예요?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주수. 이때의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입은 나무에다가 침수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다. 자, 이때는 소실이다, 절단이다, 도복이다, 매몰이다, 유실이다, 침수다 의 상태이지 얘가 고산지 수확 불능인지 판단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나무가 만약에 얘가 적과 전에 이게 나왔어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고 얘가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나무보험금을 구할 때 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여기서 고사를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지. 왜? 여기서는 고사와 수확 불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현재 상태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사와 수확 불능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으로 여기서 나무손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게 아니라 저가 착가수 때 저가 전에 발생한 나무 피해 중에 절단된 나무는 몇 주가 주고 이게 조건으로 사실은 나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단이 2분의 1이면 수확 불능인데 절단이 고사인데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나무의 상태만을 본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육아 타박률. 자, 육아 타박률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육아 타박률은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몇 가지? 네 가지. 임의의 네 가지겠죠? 동서남북인데 그걸 딱 골라낼 수는 없으니까 임의의 네 가지에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의 과실을 조사합니다. 이거는 추출해요? 달려있는 상태예요? 달려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표본주가 10주였다면 조사해야 될 가지수는 나무 한 주당 동서남북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곱하기 4가지니까 몇 주? 40가지가 될 거예요. 그죠? 각 가지별로 조사해야 될 유과수는 최소하면은 몇 개? 5개. 5개 이상이니까 최소하면 몇 개? 5개. 표본주가 10주일 때 조사해야 될 가지수는 총 몇 개? 40가지.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최소 유과수는 40개 곱하기 5니까 200개. 이때 피해 유과수가 100개일 때 유과 타박률을 구하시오. 유과 타박률 얼마? 50%. 그죠? 피해 유과를 전체 유과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 조건을 주고 유과 타박률을 구하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현재 시험에 나온 거는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 얘 조건을 주고 피해 유과수만 몇 개 주고 유과 타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 조건을 가지고 표본주가 10주일 때 최소 유과수를 대상으로 피해 유과수가 100개라면 유과 타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표본주가 10주면 전체 조사해야 될 유과수가 몇 개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10 곱하기 4가지 곱하기 가지별 5개 200개네. 피해 유과가 100개라면 100 나누기 200. 50%가 뭐가 된다? 유과 타박. 이렇게 문제를 살살살 꼬아낼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설설설? 아시겠죠? 유과 타박률 구하는 문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낙엽 인정 피해율이죠. 뭐라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품목이 모일 때만, 단감, 떫은감일 때만. 그죠? 낙엽 인정 피해율은 품목이 단감, 떫은감일 때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뭐를 구해야 돼요? 낙엽률을 구해야 됩니다. 낙엽률도 얘 있죠? 표본주별로 동, 서, 남, 북 4곳의 결과지. 이때 이 결과지는 신초 1년생 가지를 대상으로 각 가지별로 달려있는 착엽수와 낙엽수를 구합니다. 이때 찢꺽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잎의 일부가 찢어진 경우. 그 다음에 얘는 꺾인 곳이 50% 미만, 잎이 꺾였으나 전체 50% 미만일 때. 요거는 똑같죠? 잘린 게 50% 미만이죠. 네 번째는 이 종합이죠. 찢어지고, 꺾이고, 잘렸으나 전체 잎 대비 50% 미만인 것은 피해를 입었으나 뭐로 본다? 착엽수로 본다. 그렇죠? 요거. 자, 그래서 낙엽률을 산정을 하면 이 낙엽률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낙엽 인정 피해율. 이때 낙엽 인정 피해율은 낙엽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낙엽으로 인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인정은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엽 피해가, 그래서 날짜를 잘 봐야 돼요. 몇 월 며칠부터?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적과 종료 시점까지. 적과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낙엽 피해. 적과 전에는. 그죠? 이때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가 맞아요. 만약에 낙엽 피해가 적과 종료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거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적과 종료 시점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낙엽 피해만 인정을 하고, 이때의 경과일수는 적과 종료 시점부터 사고 발생일까지가 경과일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낙엽 피해는 보장 종료가 10월 31일까지인데 적과 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구분을 한다면 적과 전은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적과 종료 시점까지의 경과일수. 사고 발생 일자까지의 경과일수인데 보장 기간은 적과 종료 시점. 보장 기간이 이제 적과 종료 이후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적과 종료 시점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낙엽 피해로 경과일 수는 시점부터 언제까지? 사고 발생일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은 산정하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1.0115 곱하기 낙엽률에서 얼마를 빼요? 하루에 0.003일만큼 피해를 0.0013은 저 그거죠. 3일은 그거죠. 네, 저기 가을 동상이죠. 내가 이래요. 그러니 책을 그따위로 썼지. 자, 0.0014가 하루에 이파리가 과실이 자라는데 기여한 기여지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며칠이 경과되었느냐. 경과일수. 이거 뭐 산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피해율 중에서 어떤 거? 가장 큰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을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평년 착과수에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어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작은 값을 뭐로 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론 정리된 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51페이지 봅니다. 기출문제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다. 설명하는 내용 중 알맞은 용어를 답란에 쓰시오. 기억, 실제 경작 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이건 뭐예요? 수확 불능 면적.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기수확 주수를 뺀 주수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실제 경작 면적 중 무엇을 기준으로? 가입일자예요? 조사일자예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수확 완료 면적 또는 기수확 면적.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이건 미보상 주수가 되겠죠. 됐나요? 넘기고. 자, 53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55페이지 나무손해보험금하고 실제 결과 주수를 묻는 문제인데 다음의 조건에 따라 특정위험 방식 사과 품목의 이때 당시는 특정위험 1, 2로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정위험 방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사과 품목의 실제 결과 주수와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구하라. 단 조건 위의 것은 고려하지 말라. 자, 나무손해보장 가입 금액이 8천만 원. 그럼 여기서 나무손해보장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하고 고사된 나무를 찾으면 피해율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기부담 비율은 0.05로 5%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가 몇 주라 그랬어요? 1000주. 이게 이제 실제 결과 주수가 될 건데 밑에 보니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가 50주가 있다 했으므로 100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인수 제한이니까 얘는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가 되는 거예요? 950주. 그럼 실제 결과 주수 나왔고 보장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주수 얘 85주가 피해 입은 나무로 보상하는 나무가 되겠죠.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으로 고사한 거는 미보상 주수이므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몇 주를 85주를 950으로 나누어야 이 나무의 피해율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보험금은 8천만 원 곱하기 85주 나누기 95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얼마? 0.05를 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답은 3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316만 원? 31번? 앞에 8천만 원 아니에요? 틀렸어요?
맞지요? 틀렸다 소리 나오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 57페이지 봅니다. 저가 후 착과수 조사.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품종별, 수량별,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 먼저 구해야 되죠. 그걸 구해서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지금 배 품종이 황금하고 신고, 수령이 10년 전부 일반, 실제 결과 주수 300주에서 고사 주수 20주, 수학 불능 주수 10주를 빼면 270주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20, 10, 20, 50을 빼니까 250주. 그다음 200주에서 20주 빼면 180주. 200주에서 80주 빼니까 120주. 그러면 그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사 대상 주수를 전부 다 합치면 과수원의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죠. 맞나요? 지금 이거 구하는 게 적하고 착과수 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가업은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250, 두 번째가 180, 세 번째가 120주.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지금 계속 암산하시는데 계산기 연습해 보세요. 550주입니다. 몇 주요? 550주.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550주면 5 플러스 7 하니까 몇 주가 되는 거예요? 12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밑에가 550. 이제 각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집어넣어서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배 황금 20년생이 250주였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 나오겠죠?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얼마요? 5점 얼마 나왔다면 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6주. 그 다음에 12 곱하기 550분의 두 번째가 몇 주예요? 180주. 얘는 얼마 나옵니까? 3점 얼마 나오니까 얘는 4주가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12 곱하기 550분의 120인가요? 얘는 얼마 나와요? 2점 얼마 나왔으니까 3주가 나와요. 적정 표본 주수가 6주, 4주, 3주가 나온 겁니다. 맞나요? 뒤로 넘겨서 59페이지. 자, 이제는 그 표본주 착과수 구하는 거 있죠? 표본주 착과수 구하는 거. 지금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 150주, 100주. 표본주 착과수 합계니까 여기서 뭐를 구해야 돼요? 적정 표본주 수를 구해가지고 이 적정 표본주 수로 나누어서 주당 착과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 150주, 200주 전체 다 합치니까 450주. 450주면 표본주 수는 11주가 됩니다. 그죠? 11 곱하기 200 나누기 450 하면 해당 품종의 적정 표본주 수가 나오겠죠? 적정 표본주 수가 4.8이면 5주네요. 그러면은 600개를 뭐로 나눠야 돼요? 5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부사 10년생 일반의 적가 후 착과 수는 조사 대상 주수 200주 곱하기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600개. 밑에 적정 표본주 수가 몇 주였어요? 5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구해서 다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가 후 착과수. 맞나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 주수가 150주고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360개니까 11 곱하기 150 나누기 450 하면 얼마 나오나요? 3.6 나와요? 그럼 4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150 곱하기 360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11 곱하기 100 나누기 450 하면 적정 표본 주수가 2점 얼마 나와요? 그러면 3주. 맞죠? 그러면 역시 100 곱하기 240 나누기 3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 구한 놈들을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뭐가 된다? 적과 후 착과수가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비슷한 문제는 넘어갈게요. 일단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결과주수 부유 밀식 10년이 실제 결과주수가 50주, 고사 5주, 2주, 1주, 총 8주 빼니까 몇 주 돼요? 조사 대상 주수가 42주. 그 다음에 차량 반밀식 15년 80주에서 7주, 3주 뺐으니까 10주 빠지니까 70주. 그 다음에 100주에서 12주 뺐으니까 88주. 이거 전부 더하니까 합계가 나와 있네요. 몇 주? 200주. 그러면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9주가 됩니다. 그 9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적정 표본주수를 구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50개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표본주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유밀식 10년의 적정 표본주수는 몇 주가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9주죠. 9주 곱하기 얼마? 42 나누기 200 얼마 나와요? 1.89? 그럼 2주 되겠네요. 2주. 동그라미 3번은 2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9주 곱하기 70 나누기 200 몇 주 나와요? 3.15 나옵니까? 그럼 4주 되겠네요. 4주.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5번에 해당되는 거는 9주 곱하기 88 나누기 200 얼마 나옵니까? 한 4주 나오겠다 이거는. 4주 나왔어요? 3.96에서 4주. 자,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뭐 구하는, 적가전 종합위험 2, 적가 종료 이전 특정 5종 위험 한정 특약 사과 품목에서 적가전 우박 피해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을 때 아래의 표본 조사값 1에서 6에 들어갈 표본 주수와 나뭇가지 총수, 유가 총수의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게 이제 유가타박률 조사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품종이 두 품종이 있는데 유가타박률은 품종 수령별로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보니까 우리 침수는 5종 한종에서 침수 주수를 산정할 때는 품종별 수령별로 하지만 유가타박률이나 낙엽인정 비율은 품종 수령별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봅니다.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를 보니까 조생종 스가루가 주수가 440주, 중생종 감흥이 250주. 여기는 조사 대상 주수인지 실제 결과 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수가 총 합이 몇 주로 돼 있어요? 440 더하기 250 하니까 690주지요. 690주면은 첫 글자 6 플러스 얼마를 해야 돼요? 7 하니까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는 몇 주가 되는 거예요? 13주. 그러면 13 곱하기 440 나누기 690 하면 적정 표본 주수가 나오겠죠? 몇 주 나와요? 정확하게 몇 주 나와요? 8.1. 그럼 8.2 했으니까 9주가 되는 거예요. 9주가 나왔으면 표본 주별로 동, 서, 남, 북 몇 가지? 4가지를 조사하고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 최소라고 했으니까 5가지 하면 되죠. 그러면 9개 곱하기 4, 36가지. 최소 유가수는 곱하기 5 하면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180 나와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럼 동그라미 1번은 9주, 동그라미 2번은 36개, 유가총수 동그라미 3번이 180개. 그럼 감홍 보겠습니다. 감홍. 그럼 전체 표본 주수가 13주라고 했죠. 그죠? 13주 곱하기 250 나누기 690 하면 적정 표본 주수 나옵니다. 밑에 이 적정 표본 주수는 얼마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4.7 나오면은 5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표본주가 5주면 가지수가 몇 개? 4개. 5, 4, 20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와요? 100개. 지금 오른쪽 답에 보면 동그라미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오른쪽 답에 보면 1번 다음에 4번이 돼야 되는데 2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